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D Max에서 그 제품이나 또는 캐릭터 모델링 할 때 그 도면 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포토샵에서 그 먼저 도면을 자르고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이미지들을 맥스에서 어떻게 불러들이고 설정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그 애니멀 브루프린트 or 3D 모델 시트라는 그 검색어로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많은 이미지가 검색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끼리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을 이제 실행을 하고요. 좀 전에 저장했던 그 코끼리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불러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뽑아서 이 가이드대로 이제 잘라야 되는데, 그 전에 그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그 먼저 컨트롤 R이라는 명령을 활용합니다. 컨트롤 R은 자, 룰러라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V에 가보면 여기 룰러라는 그 명령이 있죠. 요거의 단축키가 컨트롤 R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 무브를 실행을 해서 이렇게 좌측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뽑아 와 주시면 가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요 사진의 끝쪽에다가 맞춰가지고 가이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특히 정면 사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좀 바짝 가이드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뒷면이죠. 자, 뒷면 같은 경우는 자, 요거를 그대로 가이드를 따라서 레탱글러 그 셀렉트를 사용하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옮겨 주시면 되는데 사진이 조금 안 맞네요. 자, 일단 그럼 무시하고요. 자, 가이드를 계속해서 일단 사진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 봤을 때도 대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요 가이드도 이미지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가이드를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눈높이도 맞는지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리 부분도 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자, 가이드를 계속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치가 이제 됐다고 이제 가정이 들면, 이제 생각이 들면, 이제 이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확인해보니, 여기 다리의 아래쪽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크롭이라는 이 옵션을 사용을 해서, 자, 먼저, 측면에서 바라본 이 코끼리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카피.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엘리먼트 사이드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눌러주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겠죠. 그래서 컨트롤 Z. 네, 그럼 다시 돌아왔죠. 다시 또 크롭이라는 이 옵션을 사용해서 이 가이드에 맞춰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잘라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Z. 이번에는 여기 뒷면. 자, 여기도 엔터 치시고요. 또 세이브 카피. 그 다음에 얘는 백.
다시 언두, 컨트롤 Z. 그 다음에 탑에서 바라본 이미지. 그 다음에 엔터, 세이브, 카피. 자, 이렇게 그 도면을 이제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저장을 했고요. 제품 모델링도 그 도면을 구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스로 가서 이제 이 도면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도면을 이제 설정할 때, 자, 먼저 그 플레인 오브젝트를 이제 하나를 만들 건데, 탑뷰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시면은 요 탑뷰 이미지가, 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즈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물론 마우스 그 커서가 올라가게 되면 그 사진의 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여기 속성에 들어가 보면 요게 자세히 요 사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01에 178. 네, 그래서 플레인 오브젝트를 탑뷰에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401에 178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408을 먼저 적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진의 그 속성이 여기는 가로 세로지만 맥스에서 표시되는 거는 세로 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거꾸로 적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일단은 1로 다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무브를 실행을 하고, 자, 요게 센터로 오기 위해서는 그 아래쪽에 이 좌표에다가 000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0을 입력할 때는 스피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질착을 이제 꺼내 주시고요. 현재의 렌더러는 아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이제 열어주시고, 좀 전에 저장했던 이런 도면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그럼 이제 도면이 들어왔죠? 그리고 요것도 불러드릴게요. 사이드, 여기는 백, 여기는 프론트. 그래서 도면 이미지를 이제 다 불러드려졌는데, 이 도면의 그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 슬롯이 스피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 타입을 박스 형태로 바꾸게 되면 확실하게 이게 어떤 도면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피어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박스의 그 이미지가 보이는 게 아무래도 확실하게 더 잘 보인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첫 번째 탑뷰에서 바라본 이 이미지를 어사인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탑에서도 F3을 눌러서 이렇게 도면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6시 방향으로 돌려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이 프론트와 이 사이드의 이미지가 올바르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로테이트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앵글 스냅도 같이 켜주세요. 앵글 스냅은 단축키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90도로 자,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탑에서 봤을 때 현재의 그 앞면이 6시를 바라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플레인 오브젝트를 이제 레프트 뷰에서 또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본 그 또 이미지를 이제 가져야 되니까 자, 또 머티리얼을 또 꺼내주고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이미지가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이나 아니면 어사인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이 측면에서 바라본 이 도면의 사이즈를 또 살펴보니 자, 401에 271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271에 401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71에 401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3D 스냅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여기 여러가지 스냅 옵션이 뜨는데 그 중에서 버텍스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또는 미드 포인트도 같이 켜놓으세요. 그래서 요 move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요 끝에다가 요걸 잡아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 끝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미드 스냅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드 스냅으로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대략 맞고요. 자 근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위치가 맞지 않죠. 그러면 얘를 9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그래서 180도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를 미드 스냅으로 여기에 딱 걸리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얘도 이쪽으로 또 복사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카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도면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도면이 안 보이잖아요. 일단은 키보드에 F4를 눌러주세요. F4를 누르면 이제 엣지 페이스가 이제 활성화 되는데, 자,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사진들의 이 형태의 프레임이 이제 보이는데, 정작 사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맥스의 환경 설정에서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뷰포트 탭에 아래쪽에 보시면 백페이스 컬 온 오브젝트 크리에이테이션 이라고 뭐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거를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나서 맥스를 다시 껐다가 켜게 되면 뒷면에 그 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이미지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검정색으로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도면을 다 배치를 하고 나서 그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그거를 일단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따라 해주세요. 일단 나중에 요거는 이제 세팅을 해줄 거니까 일단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정면도의 프론트 뷰에 와서 또 이렇게 플랜 오브젝트를 또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재질창을 자 꺼내 주시고 자 정면의 사진을 또는 뭐 뒷면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뒷면 사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면 사진에 또 사이즈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속성을 또 가서 또 살펴보니 271에 239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271에 239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그냥 어차피 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미드 스냅이 여기에 맞춰져 있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면 사진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정면 사진을 또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정면 사진에 또 사이즈를 또 잠깐 살펴보니 자 얼마가 나오냐면 235에 271이네요. 그러면 271에 235 여기는 23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예, 약간 미세한 차이가 나는데 뭐 크게 뭐 숫자를 바꾸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면 배치가 다 끝나고 나서 일단 스냅은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뜨려 놔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이 도면이 보여야 되고 그쵸? 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도면이 보여야 되고
근데 얘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면을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서 modify 리스트에 가서 여기다가 normal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면이 이렇게 반전이 돼요.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에서 바라본 이 코끼리 이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normal이라고 입력을 해서 이렇게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도면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뒷면에 도면이 보이게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한쪽 면이 어둡게 표시가 될 건데, 일단은 전체를 다 잡아주고, 그래서 오른쪽을 눌러서, 자,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그 백페이스 컬이라고 아마 이게 이제 풀어져 있을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뒷면이 보이지가 않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에 그 이미지가 맵이 다 보이게 되는 현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백페이스 컬이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해야지 뒷면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투명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어느 뷰에서 보든 간에 이 물체가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를 모두 잡고요. 자, 다시 이제 얘네들이 선택되지 않아야 되니까 다시 또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프리즈를 이제 해줄 건데, 프리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맵이 없어지게 돼요. 물론 당연히 이제 선택은 되지 않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unfreeze all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얼려져 있던 것이 다시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체를 잡아주고, 자,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이 물체마다 오브젝트의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네임 앤 컬러 옆에 있는 이 컬러 박스를 클릭을 해서 일단 블랙으로 해주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모두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백페이스 컬, 그 다음에 프리즈를 걸어서 물체를 모두 얼려줍니다. 그러면 얼려주는 물체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회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show frozen gray라는 이 명령어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얼려져 있는 물체가 회색으로 바뀌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 물체는 이제 얼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 뷰에서도 F3, F3 그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는 표시가 안 돼야 되니까 키보드에 G를 눌러서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레프트 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V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이트에서 바라본 이미지가 보이고, 여기는 이제 뒷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백뷰. 그러면 이제 뒤에서 바라본 이제 도면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다시 프론트로 가려면 키보드에 F.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 같이 뭐 정면도와 측면도가 있다면 그 뷰포트 레이아웃 탭을 이렇게 눌러서 이 두 개의 그 축으로 두 개의 뷰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더 유용하게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프론트니까 현재 F로 되어 있죠. 그래서 F3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G. 그래서 G를 눌렀어요. 이 그리드가 정확하게 센터로 닿아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레프트 뷰나 키보드에 L, 그리고 F3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면 되게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키보드에 T를 눌러서 또 이렇게 또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두 개의 뷰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 네 개의 뷰로 와서 또 다시 한번 또 결과를 또 확인하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포토샵에서 그 가이드를 표시를 하고, 그 가이드 만들어진 대로 잘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에서 재질을 또 어떻게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레이드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 때 그 사이즈, 그리고 그 뒷면 설정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다른 어떤 캐릭터나 어떤 제품이나 그런 거에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본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